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 위조 여권 사건 소식이 들려오자 보안팀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VIP 담당으로서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 가득한 사연을 전달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나 베커입니다. 독일 뮌헨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공항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유럽의 관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최고의 심사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독수리 눈이라고 부르죠. 위조 여권과 불법 입국자를 찾아내는데 타고난 감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진짜처럼 보이는 벨기에 여권을 단 몇 초 만에 위조품으로 판별해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즘 저희 정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한국인 여행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솔직히 그 지침은 저에게 부담입니다. 매년 독일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한나, 한국인들을 더 철저하게 검사해. 이 시대의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 문제야. 상사 마르틴 국장의 목소리가 항상 귓가에 맴돌아요. 물론 저는 충실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 손에 들어오는 한국 여권마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한국인 방문자들을 처리하느라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무려 192개국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라고 합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력하다고요? 독일 여권보다도요? 제 동료 줄리아가 놀라며 물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독일은 유럽 경제 최강국인데 여권 파워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니 말이죠. 베테랑 동료 클라우스가 말했습니다. 세계 여권 지수를 봐봐. 한국은 거의 모든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어. 놀라운 발전이지.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시기심일까요? 아니면 궁금증? 한국이 어떻게 그런 국제적 신뢰를 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한 젊은 여성이 제 심사대에 다가왔어요. 한국 여권을 내밀며 약간 긴장한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발음이 상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여권을 받아든 순간 제 독수리 눈이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여권 사진과 눈앞의 여성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김민지 씨 맞으신가요? 독일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마이에른 지역의 전통 맥주 문화를 취재하러 왔어요. 김민지가 약간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라. 그녀의 직업만큼이나 특이한 방문 목적이네요. 여권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민지의 여권을 살펴보는데 그 속에 찍힌 다양한 입국 스탬프에 놀랐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호주, 미국, 캐나다까지. 심지어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스탬프도 있었죠. 여권의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2차 심사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 심사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심사는 결국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김민지의 여권은 진품이었고 그녀는 정말로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저의 의심은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 이제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제가 사과하자 김민지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신도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맥주장인과의 약속은 이미 취소해야 했어요. 그녀의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공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르틴 국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합니다. 마르틴 국장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미 꽤 엄격했는데 더 강화한다니요? 독일과 한국 사이의 기술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상부에서는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정치적 갈등이 일반 여행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안타까웠죠. 그날부터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2차 심사를 받게 되었어요. 한국인 여행객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절차인가요? 전에 독일에 여러 번 왔었는데 이런 적은 없었는데요. 한 한국인 사업가가 불평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죠. 국가 보안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 중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뉴스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김민지의 다큐멘터리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였어요. 유럽의 맥주 문화 전통에서 혁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전통 맥주 문화를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에 특별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나 베커 심사관은 다음 주 개최되는 독일 마이너스 한국 문화교류 페스티벌의 VIP 입국 절차 특별팀에 발탁되었습니다. 미넨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독일 마이너스 한국 문화교류 페스티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VIP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 절차를 관리하는 특별팀에 배정되었죠. 특별팀 오리엔테이션에서 VIP 명단을 받았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명단 맨 위에 김민지란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한국문화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페스티벌 개막일, 저는 공항 VIP 라운지에서 한국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김민지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 베커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공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민지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오래 기다리게 하셨죠. 그녀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전문가답게 행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특별 통로로 안내해 드릴게요. 놀라운 점은 한국 대표단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어요. 세계적인 전자기업 CEO들, 국제기구 임원들, 그리고 유명 문화 인사들까지 모두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세련된 매너가 인상적이었어요. 페스티벌 중반부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한국관을 방문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혁신 섹션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로봇 기술이 세계 시장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과 전시물들이 놀라웠어요. 그 중에서도 세계 속의 한국 여권 코너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지도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무려 192개국. 그리고 그 옆에는 여권 파워 순위표가 있었는데 한국이 당당히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 위조 여권 사건 소식이 들려오자 페스티벌 보안팀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도 VIP 담당으로서 참석했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번에 적발된 위조 여권은 상당히 정교합니다. 만약 공항 직원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보안팀장이 이렇게 말하며 위조 여권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정말 진짜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 사건이 저에게 특별히 와닿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직접 위조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을 적발했거든요. 그 사람은 중국 남성이었는데 꽤 자신감 있게 제 심사대에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여권을 보니 이름이 박성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사진과 실물이 비슷해 보였지만 무언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그의 여권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고 그는 한국인으로 위장해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한국 여권을 위조한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악용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다른 국가들에 쉽게 입국하기 위해서죠.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높다니.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이 사건이 한국 대표단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화되면 김민지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페스티벌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제가 VIP 라운지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주의하십시오. 페스티벌 어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인원은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하십시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대피 절차를 따랐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한국 대표단이 묵고 있는 VIP 호텔 쪽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옆 전시관에서 불이 나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김민지가 그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따라 뛰었어요. 김민지 씨, 위험해요. 돌아오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따라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연기가 자욱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김민지 씨, 어디 계세요? 간신히 앞을 볼 수 있었는데 김민지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따라 들어가 보니 그곳은 독일 전통 맥주 양조 도구와 역사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김민지는 이미 유리 진열장을 열고 귀중한 양조 도구들과 수백 년 된 맥주잔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야 해요. 위험하다고요. 이것들은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에요. 몇몇은 수백 년 된 바이엘은 맥주 역사의 유산이죠. 제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장인들이 직접 기증한 것도 있고요. 김민지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함께 귀중한 유물들을 안전하게 담았고 이내 밖으로 나왔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독일 언론들이 김민지의 용감한 행동을 보도했습니다. SNS에서도 그녀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어요. 화재 진압 후 여러 국적의 관광객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료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민지는 한국 여권의 영향력을 활용해 한국 정부와 연락하여 긴급 의료팀을 신속하게 파견받았어요. 화재 사건 다음 날 페스티벌은 예정대로 폐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폐막식에서 김민지는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독일 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소중한 맥주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 특히 한나 베커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더 많은 유물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민지가 저를 지목하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폐막식이 끝난 후 김민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나 씨, 당신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한 일은 단순히 물건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독일이 서로 협력할 때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국적보다 인간적인 가치와 문화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서 국제문화교류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공무원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라니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히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출입국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상사인 마르틴 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사실 본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 우리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거든. 마르틴 국장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달 후 태스크포스 발령과 함께 한국 컨퍼런스 참가 승인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기쁨과 부담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태스크포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은 출입국 심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목표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항도 많았습니다. 몇몇 고위 관리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일부 동료들은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봐 걱정했죠. 한나, 당신의 제안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그만한 인력과 자원이 없어요. 행정부의 한 책임자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시스템은 오히려 심사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제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변화의 첫 단계로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뮌헨 공항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해봅시다. 효과가 없다면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제안은 마침내 승인되었고 우리는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여행 이력, 직업, 방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불필요한 심사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한 2차 심사가 60% 이상 감소했고 여행자들의 만족도는 크게 상승했어요. 특히 의미 있는 것은 불법 체류나 범죄 사례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한나, 자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마르틴 국장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해 이 시스템은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죠.
이 과정에서 김민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동마이너스한 문화교류 대사로 임명되어 두 나라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독일 문화를 알리고 독일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민지에게서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나 씨, 제가 새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요. 유럽의 여권 국경을 넘는 여정이라는 제목이에요. 당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담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론 기꺼이 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니까요. 인터뷰 당일 김민지의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곧 편안해졌습니다. 한나 씨, 당신이 한국 여권과 한국인 여행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 김민지와의 만남,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력까지.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단순히 경쟁 국가로만 봤어요. 한국 여권의 힘도 단순히 경제적 지표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 존중, 국제적 책임. 이런 것들이 한국 여권에 담겨 있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저의 변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의 출입국 관리 기관에서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시범 프로그램 시작 1년 후 우리의 개선된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독일 전역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의 독일 방문이 크게 증가했고 양국 간 문화 및 경제 교류도 활성화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제 심사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 씨. 김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새 다큐멘터리 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다고 해요. 어서 오세요, 김민지 씨. 이제 2차 심사 없이 바로 통과입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1년 전에 어색했던 첫 만남이 이제는 따뜻한 우정으로 변한 것이 기뻤어요. 한나 씨,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제 한국인들이 독일 여행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김민지 씨에게 감사해야 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시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퇴근 후 우리는 뮌헨의 한 전통 맥주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김민지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한나 씨, 한국 외교부에서 당신을 한독문화교류 자문위원으로 초청하고 싶대요. 관심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의 자문위원이라니.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출입국 심사관일 뿐인데.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은 양국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저는 출입국 심사관으로서의 경력 10년을 마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독문화교류 자문위원으로서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특별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 여권과 독일 여권이 나란히 전시된 액자예요. 그것은 제게 항상 국경을 넘어선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김민지의 다큐멘터리 유럽의 여권 국경을 넘는 여정은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여행 서류를 넘어 여권이 가진 문화적, 경제적, 외교적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었어요. 오늘도 저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자들이 미소 지으며 입국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올바른 변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끔은 제 심사대를 찾아왔던 그 첫 번째 한국 여권, 김민지의 여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책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 확인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의 국제적 위상, 신뢰, 그리고 영향력을 담고 있는 상징이에요.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히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기여, 그리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여권 한 권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를요. 김민지와 저의 우정처럼 한국과 독일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는 무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바로 여권 한 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 가득한 사연을 전달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